네, 이번에는 경찰관 분들을 좀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또 경찰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경찰관 분들은 또 어떤 또 마음을 또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고충과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근무하는 조승현 경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수사의 조승현 연구입니다. 신분증 보고드립니다. 저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교통경찰을 곧 사이카를 타고 있는 문성준 경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카면 가장 무서운 분들. 네. 소방관 분들이랑 할 때는 좀 편했거든요. 네. 여기 약간 좀 각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눈매도 약간 선하신데 약간 매서우셔가지고 일부러 이런 분들을 좀 섭외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마약 쪽 수사를 지금 이제 마약 수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네. 마스크를 조금 착용했으니까 좀 네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얼굴 다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현재 마약 수사계에서 근무한 거는 10년이고 이전에는 강력팀에서 5년. 와, 형사면 15년. 예. 진짜 베테랑이시네요. 저는 경찰 된 게 이제 16년 차고요. 사이카 탄 지도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뭐 학생부터 나이 상관없이 지금 이제 마약과 가까워져 있고 신기해서 한번 해본 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뭔가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마약류에 대한 정의부터 어떤 게 마약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정의돼서. 그래서 H님은 마약류 투약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도 아예 안 먹거든요. 최근에는 건강검진 받았어요? 올 초에 받아봤습니다. 그럼 그때 프로포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약류가 이제 제한적으로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약류란 걸 알고 접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모르고 접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 많이 퍼지고 있는 액상으로 된 대마나 이런 부분은 겉으로 보기엔 모르잖아요. 이게 담배인지 대마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 조치 방법도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고 범을 모르고 마약류를 복용했다 그러면 112 신고를 하면서 그대로 갖고 제출도 해야 되고 먼저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H님도 모르셨죠? 난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해본 거네요. 그렇죠. 프로포폴.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복용할 수 있는 마약류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폴. 그렇죠. 오. 저희 팀이 며칠 전에 시민분들 좀 만나면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찰관 분들은 네. 어떤 고충이 있을지 인식 자체가 위험할 때는 내가 급하게 찾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경우는 날 단속하겠지. 항상 그 상반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경찰을 좀 무서워한다. 복장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레 겁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또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특히 마약 사범들은 호텔, 모텔 이런 데 들어오고 있고 저희 신분증을 제시하고 어떤 업무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치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유지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거는 감안을 해야죠. 저희도 그냥 감내하시는 거구나. 또 별로 안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신뢰가 많습니다. 아.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귀염둥이라고 하시던데. 가끔 커피를 사러 들어갈 때 눈치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무복 입고 커피숍에 가고 있으면은 왠지 쉬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 좀 뭐하냐, 예. 야 이거 쉰다. 그렇게 한 번씩 언론에 나오면 저희는 더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찰관이 커피 먹고 뭐 먹고 하는 것들도 와 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 자체가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또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애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인식이나 이런 예우가 더 높아져서 리스펙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정말로.
그럼 차 타고 가다가 소방차, 구급차 이렇게 비켜준 적 있어요 혹시? 무조건 비키긴 해요. 뒤에 오는데 이렇게 앰뷸런스 경찰차 달고 앞에 오더라고요. 아 경찰차랑 같이? 네, 다른 차들이 다 비키니까 여기서 안 비키면 약간 빌런 될 것 같은. 좀 초보라가지고 무섭긴 한데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잖아. 요즘에는 저도 볼 때 많이 비켜주긴 하더라고요. 경찰차가 앞에 오고 구급차가 올 때 막 그런 경우도 있던데 뭐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 시민분들이 비켜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다 있으세요. 아,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비켜야 될지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뉴얼상으로 보면은 3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1차로는 왼쪽, 2차로, 3차로에서는 다 우측. 그래서 1, 2차로 사이로 주행을 하는 게 기본 매뉴얼인데요.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죠. 네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우측으로 비켜주셔서 긴급자동차가 가운데로, 아.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키는 사람도 있는데 정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긴장을 해서 그래요. 비키긴 비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부딪힐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네. 멈춰서 버려요. 뒤에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이동을 해주시면은 우리 그 구급차 운전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이렇게 저도 가끔 피드백을 받으려고 만나보면은요, 길이 더 잘 열린다 라는. 아 근데 그건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 압박감과 경찰차가 혹은 사이카가 올 때 압박감은 네. 그 운전자가 느끼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태원에 살 적에 그 경찰분들이 맨날 그 취객분들 깨우시고 막 대응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였었거든요. 아. 정말 매일매일 그런 일. 아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술 냄새는 나지 뭐 그러는 경우가 있죠. 경찰서로 이제 잠시 대기하는 실도 있는데 그대로 주무시면 되는데 이제 왜 날 여기다 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일선에 이제 지역 경찰분들은 특히 더 애로사항이 많죠. 특히. 경찰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토가 온몸에 다 묻어있고 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것 때문에 술도 아예 안 먹습니다. 제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술은 아예 입에 안 돼요. 약간 좀 이해를 못하시다는 느낌이 그 피로는 술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적당한 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치자와 실제 마약을 복용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술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게 먼저 첫 번째 구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보통 음주 분명히 감직이나 이런 걸 대는데도 그건 감지는 안 되고 근데 왜 하는 행동은 제정신이 아니고. 지난 18일 새벽 한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옵니다. 얼굴을 긁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일반 주치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잠시 뒤 마약 수사팀 형사들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음주문 불면 삐 나오는 것처럼 마약했을 때 삐 나고 이런 건 지금 없는 거죠? 없고 이제 뭐 생체 시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목 같은 데 팍 찔러가지고 약간 피 빡 나오면 그 바로 삐 나오고 이런 것들 좀 빨리 개발되면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불신금 하면 다 찔러가지고 삐삐삐 나오면 다 이제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네. 그렇게라도 되면 빨리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오셔서 막 어디 사냐, 집에 안 가냐, 집에 데려다 주겠다, 집에 갈 때 뒤따라가겠다. 시민분들이 그때 경찰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때 일 생각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대단히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나 혹은 가장 황당했던 사건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정차를 네네네. 하는데 도주하시는 그 현장을 회피하시기 위해 그럴 때마다 저희는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사고 나도 안 되고 저희가 사고 나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나도 안 되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아 이렇게까지 가도 될까라는 그게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 오롯이 저희 책임으로 가고 진짜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은 보내드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사후에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를 해서 더 큰 형사처벌까지 그렇게 도주를 할 때는 과연 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서 도주하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 형사님이 수사하시는 마약이라든지 그런 큰 범죄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게 아닐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도주를 할까요? 수배가 있다거나 단순히 경찰이 무서워서 예,
아 그럼 별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냥 뭐 신호 위반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거가 무섭다고 이제 도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한문철 TV에 좀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주하고 이제 경찰관 분들이 잡고 앞뒤로 맞고 막 다 부딪히고 부수고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앞에 가서 가로막거나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근처에 있는 순찰차한테 공조를 요청을 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그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찰 교육원의 집회교육 과정으로 2주 정도 합숙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오토바이들을 다 잘 탄다. 절대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험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분의 안전,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안 따라갈 때는 그냥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조치 방법이 있고 난폭 운전으로 입건되면 그게 더 훨씬 큰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쫓아온다! 정차하십시오. 그냥.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전에 법규를 위반하시지 않는 게. 위반을 하지 마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 피의자를 안전하게 또 검거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사람도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네, 그럼 이제 또 제3의 피해도 입을 수도 있고 마약 수사를 하면 정상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머릿속이. 나쁜 놈들을 잡는데 안전하게 잡아야 되는 게 참 어렵네요. 극한 직업에서 막 쫓아가서 이제 사고 연다발로 나잖아요. 영화 보면. 그게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별거 아닌데 신호위반 한번 해서 쫓아가시는데 계속 도망가. 네. 또 어떤 생각으로 쫓고 계십니까? 그 위반자가 몇 번을 위반했는지 속으로 세고 있대요. 네. 왜 중요하냐면은 액션 캠이나 블랙박스로 체증을 하고 나서 도로교통법 난폭운전을 형사 입건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차라리 그 방법이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들 다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널 잡으러 간다 이 느낌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았다 내 이놈이 이런 느낌. 네, 그러고 이제 그럼 누군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가셨는데 엄청 위험했던 상황들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112 신고를 하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칼을 숨기고 있을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초동 조치를 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영장을 받아서 이제 검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겁도 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형사들도 여러 명 같이 나가서 이제 저희도 보호 장비를 짜고 흥분한 상황에서 검거를 하면 이제 피의자도 다치고 저희도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 많으니까 워낙 다른 범죄자들보다 미쳐 있으니까. 그렇죠. 마약에 취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정신 차려 그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무서울 땐 없으십니까? 무슨 그럼 이제 마약 수사를 안 해야죠. 이제 마약 수사. 든든합니다. 실탄은 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급박한 순간에는 사용해야죠. 그냥 전 칼 들고 있는 자체나 이럴 때가 다 급박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 칼 내려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다리 같은데 바로 쏴보고 그냥. 그러니까 그 최소한도로 사용해야죠. 경찰 장군은. 근데 저도 제가 찌르기 직전이면 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도망가려는 사람 2명, 3명 와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다 꺾고 막 할 수는 없고. 마약 사범들은 이제 뼈가 약하거든요. 이제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도 본의 아니게 푹 골절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체포수를 넣어. 와, 그 마약사가 미쳐가지고 우와 하고 있는데 또 부드럽게. 와, 힘듭니다. 네. 이게 참. 그렇죠. 저희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 촬영도 하고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보호해야 되는 방법 그거밖에 없네요. 그걸 나름 소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계시면 어떨 것 같아요? 걱정될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 가실 때가 많으니까 걱정은 되는데 약간 좀 자부심?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귀염둥이. 저희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죠. 마약 수사 업무를 하면 지방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자녀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들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제복 입고 딱 가면 이제 아빠 왔다고 막 어린이 막 뛰어오고 막 그래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서 아이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와이프, 이제 그만 오토바이 타면 안 되겠냐, 일단. 근데 그럴 그 자체가 위험한 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새 오토바이가 이제 바뀐 거예요. 가족 다 와서 우리 새 차 사면은 막 절하고 하잖아요. 고사 지내고. 그렇게 그 약식으로
가족이 한번 와서 제 이제 보호장구들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 다 보호되는 거 이렇게 착용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고요. 근데 부모님이나 저희 아내는 항상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을 비하하는 단어 알고 있을까요 혹시? 아, 짭새? 맞아. 짭새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실 그 단어 뜻도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맞아요. 저렴해 보이고 너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짭새야! 선배님 무시하시죠? 술 취한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저런 단어를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 단속을 하다 보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 고등학생이거나 배달하시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솔직히. 저희가 경찰이 되기 전부터 저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영화 같은 데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맞아요.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시대가 겪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그래도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뭐 어떤 단체나 이렇게 누군가를 비하하는 단어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근절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이 후회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마약 수사를 한 10년 지금 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마약 사범들을 상대로 교도소 가면 이제 거기서 사식도 한번 넣어줘보고 얘기도 해주고 케어도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나오면 다시 도루묵이야. 이전에는 강력팀 수사를 하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피해품을 돌려준다던가 범인 검거를 해줘가고 그 피해자 애환을 해결해주면 이제 보람을 갖고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이 마약 수사를 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고 솔직히 막말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마약 근데 못하러 검거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이제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족들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죽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교도소 죽는 거 그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면 주변에 권유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럼 주변도 파괴시키고 그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요즘 들은 가족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들이 신고하는 범죄가 많지 않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이 마약을 한 자식들을 신고하는 부모 심정은 정말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 도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가족들이 부모가 처벌 목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경찰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 마약 수사 업무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마약 수사 업무를 그만하고 싶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 마약 수사 업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저희 경찰이 골든타임이라 보고 당연히 이제 투약자들은 이렇게 다시 병원이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이제 판매 유통책은 이제 여지 없죠. 검거 그리고 마약류가 빨리 퍼지지 않게 저희가 단속하고 검거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그 검거율에 따른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형사로서 희열감이나 보람감 느낄 때는 혁명불상자를 누군지 특정했을 때 기분이 첫 번째 짜릿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추적해서 검거했을 때 짜릿하고. 맨 처음에 이제 CCTV에 나왔어. 범인을 추적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내. 택시를 타. 현금이야.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마약 던진 사람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즘에 키오스크로 이제 결제하면 이제 현금 안 받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 카드를 쓰는 바람에 이제 그때 짜릿했더라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럼 만약에 계속 현금을 쓴다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계속 찾는 거예요. 아, 끝까지? 그렇죠. 개인정보는 어떻게든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결국 찾을 수 있어요 형사들은. 결국 찾을 수 있다. 네, 노력을 하면 그 CCTV에서 봤던 사람을 실제 얼굴 본다. 오! 짜릿하죠. 그 맛에 계속 하지 않나 형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정말 황당하게 잡은
사건도 있으십니까? 마약 불법 거래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마약류인 정을 알고 구입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요. 마약인 줄 알고 엑스터시를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몰래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검사를 하거든요. 그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상황에서 들어왔던 거죠.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검문을 하고 저희가 하니까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예? 보니까 가짜를 산 거야. 아, 그래서 안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가짜 엑스터시를 사갖고 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마약인 줄 알고 구입해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벌해야죠. 그 사람은 이제 가짜도 샀고 처벌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그렇게라도 벌 받아야죠. 가족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가 위반했는데. 네, 고지서를 드리면은 붙잡고 던진다든지. 네? 네. 경찰관한테 그걸 던진다고요? 네. 여기서 많이 우와. 순환을 시키겠지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쌍욕을 하고. 네. 저희 경찰관이 항상 제가 도로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 존재여야 되겠는가. 한 5년 전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맞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소방차나 구급차 길터주기를 펼치다가 중환교통사고 환자 진짜 뭐 한 30km 떨어진 여장병원까지 말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그분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퇴원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 하면서 그래 나는 아직 도로에서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로 위안을 살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통제 던지고 그러면은 가만 못 있을 것 같은데요. 네가 잘못했잖아. 와, 이제 쓰레기들이 진짜 많네요. 경찰분들의 좀 위상이 조금 바로 서야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경찰관이 그렇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관 자체도 한 번 참고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경찰 소방관 분들에게 좀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월급이 만족되시는지? 아, 월급이 만족스러운지 되십니까? 월급 중요하죠. 저도 다자녀니까 이제 네. 먹고 살 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매번 소고기는 못 먹겠지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정도는 나오니까 당연히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 사명감과 또 이런 거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네, 맞습니다. 그치만 좀 많아도 좋죠. 조금 10만 원도 안 되는 위험수당 받고 있거든요. 위험한데 그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하면서 뭐 사명감, 자부심을 일을 하면서 점점 쌓아나가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나 자부심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직 초등학생까지는 충분히 잘 월급으로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파이팅. 정말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그 군 생활을, 의경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거의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이분들의 좀 예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저도 그렇게 남들에게 제 한번 바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좀 사회적으로 더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저도 개인으로서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들을 때 좀 많이 좀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 알고 있고요. 그걸로 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본격적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다 끝이 났고요. 네, 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꼭 해주고 싶은 게 이제 특히 청소년 마약 왜 이걸 특히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특히 또 청소년 마약의 문제가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년들은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재활도 중요하지만 이 재활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방에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계별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이렇게 하면서 중독성이라는 걸 표현을 하면서 되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먹은 놈은 없어도 네, 없어도 뭐라 하더라? 뭐 안 먹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니까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광고는 없애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최근엔 또 언론 매체에서나 자극적으로 이제 주사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필로폰을 보여주는 거. 언론에서 이걸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면 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경각심을 갖고 안 쓰는 것도 국민들의 좀 몫이긴 하겠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셨는데 그것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인데요. 네. 우회전 하시고. 네.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H님이 우회전을 하려고 해요. 파란불이 앞에 우회전하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어요. 네.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려요. 네. 보행자 등이 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없으면 가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멈춰 계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일시정지만 하시면 돼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심지어 경찰차가 뒤에 있으면 더 안 가서요. 네. 가도 되는 상황. 깜짝 놀랐어. 나도 뭐라고 집사람이 이거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이거 뭐 경찰이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런가 나도 몰랐어. 나 지금 처음 들었어. 말렸거든요. 가면 안 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에게 제복이라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꿀리지 않는 자부심. 네. 제가 오토바이 타고 길에 나가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멋있다고 따봉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 이 제복에서 나오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복을 안 입거든요.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노력해주고 그 옆에서 보호해주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경찰이지 않을까. 그 역할로 지금 10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영웅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복 입은 분들 좀 예우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우리 또 국민분들에 대한 국격도 같이 올라가는 또 길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